에세이 글쓰기 수업 저자 이진이. 저와 함께 오늘의 주제는 에세이 쓸 때 중요한 것 6가지. 네,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에세이 쓸 때 중요한 것 6가지를 알면 좋겠죠? 자, 이 6가지가 뭔지를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먼저 에세이.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많은 사람이 글쓰기를 할 때,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종류죠. 글의 종류. 에세이입니다. 그렇다면 에세이는 뭐죠? 음, 뭐죠? 생각해 보세요. 음. 자, 에세이는요, 작가의 글을 쓴 사람이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쓰기 장르입니다.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이 아닌데, 이번 미니 수업에서는 에세이를 쓸 때 중요한 것을 6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정성이에요. 에세이 쓸 때 중요한 것 첫 번째, 진정성. 독자는 글 속의 작가의 진솔한 마음과 경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진정성이 담긴 글이야말로 독자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글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거짓된 이야기나 솔직하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글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우리 독자님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뭔가 일부러 그러한 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글들 가끔 만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글들 이제 진정성이 살짝 결여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긍정의 결론이나 반성, 교훈, 지혜의 언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세이를 쓸 때 우리 마지막 쓸 때 있잖아요. 쭉쭉쭉 쓰다가 마지막에 뭔가 임팩트를 팍 주고 싶다. 그래서 멋진 결론이나 멋진 어떤 그럴싸한 반성이나 교훈, 지혜의 언어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괜찮아요. 없어도. 굳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내가 지금 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인해서 반성이나 깨달음이 없다고 해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빴지만 다음엔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마인드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 아무리 생각해도 뒷골 땡긴다. 그냥 잠이나 자자. 응?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솔직하게 쓰는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쓴 글이 독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져요. 역시 같은 사람이구나. AI가 아니구나. 챗 GPT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게 느끼시겠죠. 오히려 훨씬 인간적이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정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 시각.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시각을 글에 담아내는 게 중요. 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야만 혹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야만이 우리가 뭐 에세이를 쓸 수 있나요? 뭐 에베레스트 산 등반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뭐 글 쓰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특별한 장소를 가는 것도 물론 글감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상관없어요. 굳이 나는 맨날 평범하게 출퇴근하는데요. 나는 맨날 집, 회사 아니면 집, 뭐 만나는 사람들 미팅 장소 뭐 이게 단데요.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누구나 있을 법한 공간, 공공장소, 뭐 비행기 안, 자동차 안, KTX 안, 뭐 버스 안 상관없습니다. 에서도 얼마든지 나만의 독특한 시각을 글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그 여러분 100만 부 돌파한 그 언어의 온도 쓰신 우리 이기주 작가님이 참 요거 그 독특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을 글에 잘 녹이시더라고요. 부러워서 말도 안 나오네. 독특한 시각을 잘 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와 나의 어떤 예전
내 일들을, 예전에 겪은 일을 조합해 본다던가, 뭐, 덧붙여 본다던가, 기억을 더듬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일 중이나,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시키면서 나만의 시각을 글에 잘 담아내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좀 난 어렵다, 개인적 시각 넣는 게, 난 좀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통찰력 있는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글들을 보시고 필사나 소리내어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에세이 쓸 때 중요한 건 여섯 가지 중에 세 번째, 구체적 사례입니다.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게 훨씬 좋죠. 독자가 글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들 왜 소설책 좋아하세요? 왜? 어,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뭐, 그녀가 길을 걸었다도 그냥 걸었다가 아니라 그녀가 어둠 속을 헤치고 뭐 발자국 하나하나를 내딛는 순간마다 뭐 이런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디테일한 이런 문장 하나하나, 묘사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소설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에세이도 지지 않습니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글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담으면 훨씬 재밌고요. 자, 만약에 여행 에세이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여행지 갔더니 뭐랄까요? 제주도 올레길에 올랐더니 너무 시원한 바람과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때 날에 내가 그날에 느꼈던 어떤 구름의 모양이나 색깔,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이야기 이런 것들. 그곳에서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혹은 되게 기뻐서 갔는데 뭐 등등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면 어때요? 글이 훨씬 재밌다라는 거죠. 똑같이 제주도를 갔어도, 똑같이 서울 뭐 경복궁을 갔어도, 이 사람이 느낀 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당연히 다르죠, 그죠? 어떻게 느끼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겠죠. 그쵸? 자, 네 번째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에세이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해요. 작가의 생각과 경험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전개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중간, 끝이 명확한 구조를 갖추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글을 구성하면 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는 쭉 글을 읽고 있는데 뭐 서론, 본론, 결론이죠. 처음, 중간, 끝. 읽고 있는데 너무 뜬금없어. 갑자기 뭐 여행 에세이라 치면은 갑자기 내가 지금 산에 올랐는데 뜬금없이 바로 아랫줄에는 집에 있는 뭐 그래서 나는 지금 안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너무 뜬금없는 그런 구조보다 내용보다는요. 좀 연결되도록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처음 글을 쓸 때 초고라고 하죠. 초고를 쓸 때는 처음, 중간, 끝이 명확한 구조를 갖추기가 실상 쉽진 않아요. 이게 처음에 내가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이미 디자인을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글쓰기 초보자 혹은 저처럼 생각 없이 막 초고 생각 없이 막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요 처음 중간 끝을 크게 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손가락이 가는 대로 내 손가락이 가는 대로 쓰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 쓰고 나서 초고를 다 쓰고 나서 두 번째부터 보는 퇴고하기 있죠? 고쳐 쓰는 글. 그때부터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내가 주제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그쵸? 처음, 중간, 끝이 흐름이 연결되는 게 이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 요거 보시면서 수정하시는 거죠. 만약에 맨 위에 쓴 게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겠다. 더 연결이 자연스럽다 싶으면 윗 문단을 맨 위에 있는 문단을 아래로 내려주셔도 좋고 뭐 왔다 갔다 블럭 쌓듯이 문단을 읽으면서 문단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것도 혹은 삭제 혹은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감성적 표현입니다. 에세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독자의 감성을 이렇게 찌릿찌릿 자극시키면 좋겠죠. 그죠? 어. 닭살도들만큼은 모르겠지만, 감성이 잘 드러나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독자가 글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 의인화? 사실 연필이 말을 할 수 없고 공책이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짝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글을 쓰려고 하는 걸 어떻게 연필이 알았는지
연필이 내게 말했다. 얼른 나를 세워줘. 일으켜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막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저는 사실 싸이월드 세대예요. 싸이월드 시절에 그 한참 싸이월드를 만지작거릴 때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가수 태연 씨, 죄송해요. 태연 씨가 아니라 누구지? 가수 채연, 채연님이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의 글자도 이렇게 조금 영어 스펠링이랑 뭐 숫자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거 같이 화면에 띄었으면 좋았을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 새벽에, 새벽 감성에 취하셔가지고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분 인터뷰할 때마다. 자, 그래서 과도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쓰는 글들은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세이 쓸 때 중요한 것 여섯 번째, 일상 언어. 에세이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어려운 단어보다는요. 누구나, 이 누구나가 뭐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나이 드신 분,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글 가끔 봤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한자, 한문. 물론 우리나라는 한문, 한자 영향이 당연히 있는 나라지만 그냥 풀어서 써도 되는데 뭐랄까요? 뭐가 또 떠올려야 되나? 그러니까 매번 단어들이 한자어를 쓰신 거죠.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회사 내용인데 너무 그 전공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쓰면 뭐 안 된다기보다는 읽을 때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독자분들은 한자어를 많이 그냥 누구나 쓰는 한자어는 괜찮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은 한자어를 쓴다든지 이거는 특별히 전공자가 아닌 이상 알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쓰신다고 하면은 글을 읽을 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친근한 어조로 쓰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가지 봤는데요. 배운 내용 빠르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진정성 있게 글쓰기. 두 번째, 개인적 시각으로 나만의 시각을 녹여서 글쓰기. 세 번째, 구체적 사례를 넣어 글쓰기. 네 번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글쓰기. 다섯 번째, 감성적 표현을 넣어 글쓰기. 마지막 여섯 번째, 일상의 언어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렇게 조금씩 한번 넣어서 내가 쓰신 글을, 우리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볼 때, 요러고, 나는 진정성 있게 쓴 것 같은데, 체크. 나는 개인적 시각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체크. 한번 체크 해보면서 좀 이게 구석구석 잘 들어가 있는지, 셀프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낸 글이 바로 에세이죠. 진정성, 개인적 시각, 구체적인 사례, 자연스러운 흐름, 감성적인 표현, 일상의 언어를 통해 독자와 우리 글을 읽는 사람 블로그든 내가 쓴 블로그든 뭐죠? 브런치 스토리든 어디든 간에 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에세이 글쓰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빠바밤 이게 누가 쓴 거죠? 바로 제가 썼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 우리 글쓰기 분야 베스트셀러에 빛나고 있는 에세이 글쓰기 수업 책을 꼭 빌리지 마시고요. 꼭 사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세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돈 때문에 이거 뭐 제가 공부하나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글쓰기 동기부여는 물론 이론 및 실습까지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지 않아요? 제 책이 유일무이한 것 같은데, 한번 뭐 보세요. 꼭 보세요. 이 수업을 지금 미니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응당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이바이.